PPL 좀 합시다. 오토바이 보험 중에서 가장 싼, 예,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어찌됐든 가장 싼 보험을 골라줍니다. 이분이 그 GNT 인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기억해 주셨다가 나 보험 갈 때 됐는데, 보험 갱신해야 될 때 됐는데 요거 좀 해주시고, 요 MMC, 예, MMC 바이크 인포 MMC 요거는 요거 그 전화번호 기억해 주셨다가 자기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퍼졌어, 긴급 출동이 필요해, 여기에 전화하시면 긴급 출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MMC 회원사에. 그리고 여기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라이더 유니온에 무조건 가입하세요. 예, 무조건 가입하세요. 배달대행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라이더 유니온. 예, 여기 가시면 변호사 대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변호사 있죠? 내가 그 대행 배달 업체랑 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노무사 대기하고 있죠?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내 잘못이래. 바이크가 부셔졌어. 그러면 라이더 유니온에 갈 때 있는 조합원들은 50% 자차 공제 수리 조합에서 내 오토바이 고치는 거 50%를 지원해줘. 예, 이것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꼭 가입하시고요. 제 자켓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추워졌는데 안에다가 깔깔 입고 타면 탈만합니다. 제 현종화 모터사이클 자켓, 원조 자켓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켓을 오늘 전시 안 해놨냐. 나 장사 잘한다, 씨. 전기 쪽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리튬 배터리 중에서 리튬이 들어가지만 리튬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요,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나라든가 지금 현대차에서 기아차에서 쓰고 있는 전기차들이 불이 나면 사람들이 멋모르고 불 꺼야지 그러고 물을 붓잖아요. 물을 하면은 더 폭발해버립니다. 그 리튬 이온이라는 재료의 성질 자체가 그래요.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통됐다거나 액이 누유가 됐다거나, 왜냐면 리튬 이온은 액체 상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이 누유되면 그 공기랑 수분이랑 이게 접촉을 하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끄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말 소화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꺼야 되고 상당히 그 진압하기가 힘들어요. 오토바이용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오토바이용 요만한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뭐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막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크잖아. 커서 빨리 화재가 났다고 신고를 하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차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빨리 튀어야 돼요. 못 끕니다. 일반 사람 못 꺼요. 그 소방관들이 와서 전문 진압을 해야 꺼지지, 일반 사람들은 전기차가 만약에 불났다고 못 끕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맹점이 있어요. 전기차가 전용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 안에는 그 전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끌 수 있는 소화기를 전기차에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소방관들 오면 거기에 에폭시 덮어요. 그 전용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발전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오해했던 부분들이,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거 수소폭탄 아니야, 차 하나에 수소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안정성만 따지고 보자면 전기차보다 수소연료 전지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수소 연료 전지차가 오히려 안전해요. 예, 최재열 박사님도 똑같은 의견을 모으시는데 이게 액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는 공기 중에 있잖아요.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 기체인데 그 기체를 엄청나게 한 700바에서 뭐 400바 이상 700바 정도로 압축시키면 그게 액체 상태가 돼요. 액체 수소. 근데 그게 엄청나게 고압에 있는 그 탱크잖아요. 그 액체 수소가 들어있는 그 수소 탱크가 엄청나게 고압이라고요. 보통 700바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타이어에 공기 넣잖아요. 그거를 PSI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치자면 2바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치자면 그 압축력이 2바가 안 되는 건데 그게 700바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탱크가 수소연료 전지차에 장착이 돼요. 근데 그게 터지면 어떻게 폭발하면 700바가 겁나 살벌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수소가 분출되면 그 폭발할 거 아니야. 폭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이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상온에서는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셔서 최대열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액체 수소 탱크 있잖아요. 700바의 그게 카본이거든요. 카본으로 엄청나게 두껍게 한 카본으로 한 이만큼 이 정도 압력이면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그 제일 큰 포크레인이 밟고 지나가도 그거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연료 수소 연료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게 금이 가가지고 수소가 새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온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그래서 하여튼 수소가 훨씬 더 전기보다 안전하다. 아까 지금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어떤 게 안정성이 좋으냐? 안정성별로 보자면 리튬이온, 폴리머, 인산철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뭐 예전에 뭐 망간도 있었고 뭐 이상한 소재 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상용성이 떨어져서 안 썼고요. 뭐 개발하다가 말고 이제 뭐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여기에서 리튬 이온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액체 형태고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는 겔 형태예요. 겔 형태라는 건 뭐냐면 약간 묽은 찰흙 같은 경우 우리 요즘에 배터리 그 겔 형태의 젤 형태의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단단한 그런 겔 형태가 폴리머예요. 리튬 폴리머를 그래서 요즘에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그러니까 리튬 폴리면 아주 얇은 상태에서도 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왜 LG 노트북 그램 겁나 얇잖아.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폴리머가 리튬 이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폭발 가능성이 더 낮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성형을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겔 형태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막 이렇게 안 만들어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도 어디든지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에도 좋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라든가 메모리 기억 뭐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하여튼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하고 같아요. 그렇다고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겁나 복잡해가지고 리튬 이온보다 비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튬 이온이 빠른 시간 내에 리튬 폴리머로 대체될 것이고 요즘에는 폴리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리튬 이온보다 리튬 폴리머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비싸봐야 10%, 15%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드론 배터리 이런 것들을 폴리머를 많이 대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인산철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이제 인산철을 자동차용이나 오토바이용으로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인산철 같은 건 거의 폭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 대신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이나 폴리머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50%까지보다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부피가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가 요 정도의 10A를 넣었다. 그러면 똑같은 볼트에 10A를 넣었다. 그러면
인산철을 요거에 한 3배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캠핑이라든 근데 이제 납산 배터리, 납 배터리보다는 부피가 한 50% 줄을 수 있어요. 인산철이. 그래서 요즘에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캠핑카 뭐 이런 데에 인산철 배터리 많이 쓰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막 돌아다녀요. 그런 그 동영상 막 그러니까 드릴로 막 뚫고 막 그런데 불이 계속 나온다? 그럼 막 뚫고 막 뚫고 그런데 계속 불이 나와. 그런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리튬 이온인데 거기에 드릴을 또 100%불 붙습니다. 바로 폴리머도 그렇게 드릴로 뚫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폴리머도. 인산철 배터리는 가장 안전하다. 리튬 계열의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소형화된 배터리를 하려면 폴리머나 리튬 이온을 쓰죠. 근데 조금 부피가 나가더라도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산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터사이클 매니아 분들이 내 바이크의 배터리를 리튬 계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인산철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산철은 만약에 그 충방전 스펙이라고 있는데 충방전 스펙이 넘어가더라도 80% 이하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A인데 2000번을 충전 방전을 계속해서 그런 스펙이 이제 수명이 다 있는가 봐. 하지만 8A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 용량이. 하지만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40%가 되는 경우도 있고 30%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버려야 돼. 하지만 인산철은 그렇지 않다. 폴리머도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충방전 스펙 이후에 인산철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 폴리머는 부풀면 큰일 나요. 독가스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좀 맹점은 좀 있어요. 폐가 녹아요. 이게 사실 이제 납배터리는 사양산업이고, 이제 어찌됐든 리튬 계열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도 다 교체가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 리튬 배터리를 보거나 막 이럴 때 그 취급을 할 때나 이건 보고서 리튬 이온이구나 리튬 폴리머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